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얌체 같은 일본이 독도를 노려 공격형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속출하는데도 호시탐탐 군사력을 동원해 독도를 뺏어가려고 야욕을 드러내는 탓에 우리 군대는 언제나 일본보다 한 수 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다행히 우리 국방부가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하룻강아지 같은 일본의 야욕에 대해 한국이 보란듯이 새로운 잠수함을 진수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그간 국제훈련에서 민폐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잠수함 운용 실력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한국이 새로운 잠수함을 진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핵잠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변국들의 견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지난 10월 첫 번째 신형 디젤 전기식 잠수함을 진수하면서 잠수함 전력을 22척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이 잠수함은 일본이 현재 보유한 소류급 잠수함에 대한 후속 잠수함 중 첫 번째 함정입니다. 이 잠수함이 전력화되면 해상자위 되는 22번째 잠수함을 보유하게 됩니다. 일본은 2010년 방위계획 대강에서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으로 증가하는 결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상에서의 군사력을 증대해 대놓고 바다를 맞대고 있는 한국을 견제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겁니다. 더 이상 일본의 괘씸한 독도 뺏어가기를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일본에게 보란듯이 장보고함에 이은 두 번째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인 안무함을 지난달 10일 처음으로 진수시켰습니다. 이번 안무함 건조로 한국은 중형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진수한 10여 개 국가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잠수함이 이른바 핵추진 잠수함의 밑그림인 셈입니다. 안무함은 길이 83.3m, 폭 9.6m 크기로 장보고 2급 잠수함 대비 2배 정도 커진 규모입니다. 또한 수중 최대 속력은 37km/h 이상으로 기존 잠수함보다 더 빨라 적 잠수함을 추격하며 격침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도 6개나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SLBM 탑재는 우리 국방부가 향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SLBM 보유 계획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펙은 가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3000톤급 잠수함이 탄도탄 수중 발사 10기를 가지고 있다는 스펙만으로도 중국과 일본이 엄청나게 껄끄럽다고 느낄 정도로 파급력이 강합니다. 여기에 만약 현무포 4발 정도만 넣고 다닌다면 웬만한 전술핵을 넣어놓고 다니는 수준으로 주변국을 위협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안무함은 핵잠이 아닌데도 상당히 오랫동안 잠항이 가능하니 핵잠이 아니라도 독도를 노리는 일본을 충분히 견제하고도 남을 스펙입니다. 특히 안무함은 국내 기술의 비율이 70%가 넘는 잠수함입니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민관군 협력으로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와 수중 수상 탐지 체계인 소나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개발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이때 잠수함은 필수적인 비대칭 전력이지만 잠수함을 자체 설계 건조하여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3000톤급 장보고 3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을 지난 2018년 9월 진수함으로써 세계에서 12번째로 잠수함을 독자 설계 건조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현재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 8개국 뿐으로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100여 년 늦게 잠수함 건조 사업을 시작했지만 짧은 기간 내 독자적인 설계 건조 능력을 확보했으며 이 속도대로라면 향후 100% 국산 기술만으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한국의 잠수함 건조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장보고 3 잠수함을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했고 잠수함 선진국 등에서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도산 안창호함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수 및 최대 작전심도 잠항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번 안무함 진수로 인해 전 세계가 한국의 잠수함 설계 건조 능력을 다시 보게 되었으며 세계 디젤 잠수함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우리 국방부는 최근 잠수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은 어디서 떠올라 어디를 위협할지 알 수 없어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한중일의 해양 패권 경쟁 가속화로 이를 견제할 고슴도치 전략으로서 잠수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 고슴도치를 공격하면 그 가시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처럼 잠수함은 해상전에서 강력한 전쟁 억제와 보복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1200톤급 잠수함 9척과 1800톤급 잠수함 9척 등 총 18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24년까지 3000톤급 장보고 3 배치 1 3척의 건조를 끝내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600톤급 배치 2 잠수함 3척을 추가로 건조하게 됩니다. 이후 배치 3 3척까지 총 9척을 순차적으로 전력
전력화해 기존 1200톤급 잠수함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직 추진 체계가 결정되지 않은 배치3 세척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머지않아 도입 추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핵추진 잠수함은 선체 내 소형 원자로의 농축 우라늄이 다 탈 때까지 최대 20년에서 30년 동안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료 교체 시까지 잠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항해 속도도 재래식 잠수함보다 3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경멸하는데 가장 유용한 전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뿌듯하다. 한국 국방력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건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 북한이 제일 잘할 거야. 독도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한국과 전면전을 감수해야 할 텐데 일본은 절대 못 그럴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잠수함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잠수함 운용 능력도 뛰어난 걸로 유명합니다. 한국 잠수함들은 국제훈련에 참가만 했다 하면 맹활약을 보여 다른 참가국들이 한국의 실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중 특히 림팩은 환태평양 훈련이라고도 불리는 세계 최대 국제 해군 훈련인데 여기에는 미국 해군과 영국 해군이 주관하며 미국 해병대, 미국 해안경비대, 하와이 주방위군도 참여합니다. 우리 해군 또한 이번 8월 있었던 림팩에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과 4400톤급 구축함을 보내 참여했습니다. 이때 림팩에서는 한국 잠수함이 너무 뛰어나서 부담스러운 상대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한국 잠수함이 너무 우월해서 끼친 민폐는 1997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박유함부터 시작해서 이종무함, 이천함, 나대용함 등 림팩에 참가하는 잠수함들이 족족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림팩에서는 한국 박이함이 자유공방전 속에서 청군 소속으로 참가했는데 반대편인 황군 측 군함 12척을 가상 격파하고도 자유공방전이 종료될 때까지 피격당하지 않고 온전히 생존해 있었습니다. 미 해군 중장인 존 알렉산더는 박이함을 찾기 위해 항공 전력까지 투입했지만 결국 박이함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0년 림팩에서는 박이함이 11척을 가상 격침했으며 심지어 이 중 한 척은 미 해군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이었습니다. 이때 박이함은 참가 잠수함 중 규모가 가장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가 군함들 중 유일하게 최후까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이함의 이러한 활약은 장보고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인데요. 2004년 림팩에 참가했던 장보고함의 경우 상대편의 모든 수상함의 가상어뢰를 명중시켰지만 정작 스스로는 전혀 탐지되지 않은 전설적인 전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장보고함이 감지 시스템을 피해서 명중시킨 배 중에는 미 해군의 10만 톤급 핵항모인 존 스테니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보고함이 명중시킨 상대로는 미 해군 이지스급 구축함 2척, 이지스급 순양함 2척, 일본의 일반 구축함 4척 등 명중시킨 배만 30여 척이며 혼자서 명중시킨 가상어뢰는 무려 40여 개에 달합니다. 즉 장보고함은 상대편의 규모가 어떻든 상관없이 가상어뢰를 모두 명중시킨 것입니다. 장보고함 또한 박이함과 마찬가지로 상대편들을 죄다 명중시켜 격침해놓고는 정작 스스로는 탐지되지 않아 끝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훈련이 끝나고도 아무도 장보고함을 찾지 못하자 장보고함이 스스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까지 돕니다. 장보고함에게 이제 훈련이 끝났으니 그만 나타나라고 명령하자 갑자기 미 해군의 항모 밑에서 장보고함이 떠올라 참가국들이 다들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999년 서태평양 잠수함 연합훈련에 참가했던 이천함의 경우에도 너무 뛰어난 실력 때문에 다른 우방국들의 훈련을 망쳤던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훈련을 위한 표적함은 12,000톤급 퇴역순항함인 오클라호마시티였는데 미 해군들은 10,000톤급 이상인 오클라호마시티가 강화된 철제와 조밀하고 섬세한 격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두 방에 쉽게 침몰될 수 없다고 판단해 첫 훈련을 이천함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천함은 첫 한 방으로 10,000톤급인 오클라호마시티를 두 동강 내서 격침시켜버렸고 이후 줄줄이 훈련 대기 중이던 다른 우방 잠수함들은 훈련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한국 잠수함들의 이러한 전적 탓에 오죽하면 한국이 너무 뛰어나 림팩은 2010년 이후 한국 잠수함들에게는 공격 임무는 맡기지 않고 수색과 정찰만 맡기고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공격에 가담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다른 국가들 잠수함들까지 상대해서 전멸시키기 때문에 다국적 훈련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상대라는 것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장보고함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비슷한 스펙인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렇게나 성적이 좋은 것은 우리 해군들의 운용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해군 장병들의 실력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나라 잠수함 전술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핵잠수함만 있으면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경항공모함은 찬반 논란이 있긴 하지만 미래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히며 핵추진 잠수함 역시 추진을 검토 중임을 덧붙였습니다. 서 장관은 안무함 진수식에서도 4,000톤급 잠수함 등을 갖춘 선진 대양 해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때 서 장관이 언급한 차기 4,000톤급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바다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한 미국 전문가는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입장까지 표명해 차기 바이든 정부와도 협상이 생각보다 쉽사리 풀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뉴욕대 에릭 프렌츠 교수는 12일 기고문에 한국은 개방적이고 평화로운 국가로 미국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라며 북한과 충돌이 발생했을 시 한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려면 미국은 서태평양 바다와 항공로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다음번 배치에 핵추진력을 개발해 한국 해군의 전력 능력을 더욱 강화한다면 미국이 서태평양 바다를 활동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잠수함 운용 실력이 뛰어난 한국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까지 가지게 된다면 일본,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한국 영토를 넘보며 도발하고 건드리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